자, 여기까지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실 일은 저희가 이제 권한 처리에 대한 얘기를 이제 슬슬 하셔야 돼요. 권한 처리 하기 전에 제가 뭐 한다랬지? 뭘 한다고 얘기 안 했나요? 권한 처리에 해당되는 걸 이제부터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 필터 말고요. 권한 처리에 해당되는 거는 com.웹장.util에 auth 해가지고 자바 할 때 여기 권한 처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바 할 때 권한 처리. 해당되는 걸 여기를 만들어서 써놓은 게 있습니다. 써놓은 게 있어요. 지금 오드맵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서비스를 갈 때 하자. 근데 지금은 서비스가 아니라 URL, 얘는 URL이랑 상관없으니까 서비스 갈 때 처리를 하자 이렇게 쓴 건데, 지금부터는 이제 URL에 관련돼서 여기를 이제 URL로 바꾸시는 거예요. URL에 해당되는 것을 바꿔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뭐 9다, 1이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써놓으시고 권한이 있는지 쓰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자바 할 때 한 거고요. 요거를 참조해서 이쪽에 들어와 있는 여기 이제 필터 중에서 필터, 오더리티 필터 여기 있습니다. 오더리티 필터 여기에 있는 놈을 가지고 이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까 전에 오더리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참조를 하셔서 이쪽에 이제 오더리티 필터를 만드시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 두 필터가 있으시고요. 두 필터가 있으시고, 필터에 대한 이닛이 있습니다. 이닛. 얘도 이제 그 이닛에 해당되는 게 있어서, 얘도 이제 이닛에 해당되는 것을 설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쓰시고요. 네. 아시겠죠? 그 이닛에 있는 게 있는데, 이닛에다가 제가 이제 이거 실행되는지 뭐 시소한 게 작성을 해서 작성을 하셔가지고요. 쌍따옴에 찍으시고요. 여기 지금 클래스 이름 오더리티인데 바꿨네요. T하고 R하고 오더리티 필터에 이니 메소드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한 개 집어넣겠습니다. 저장했습니다. 얘가 언젠가는 실행이 돼야지 여기 처리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집어넣어서 초기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보시면 오더리티 필터 이닛이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서버가 실행될 때가 실행이 되는 거야, 자동으로. 아시겠죠? 멋지죠? 네. 그러니까 이쪽에 오더리티에 여기 스태틱이라고 돼서 처리한 거를 이쪽에 오더리티에 필터에 이닛 메소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되셨나요? 여기다 집어넣어서 준비를 다 합니다. 준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요거 두 개 비교해 가면서 여기 있는 걸 이제 쓰셔야 됩니다. 근데 서비스에 관련된 권한 저장이라고 맵이라고 써놨는데 여기 맵을 한 개 선언해 놔야 됩니다. 이제 스태틱으로 한 개 전원해 놓겠습니다. 복사한개 하시고요. 오더리티 필터 에다가 맨 위에 이제 클래스 바로 밑으로 이게 시리얼 요거는 내 밑이고 그 밑으로 이렇게 그 밑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붙여넣기 좀 해주세요. 붙여넣기 해주시고 서비스에 따른이 아니라 URI에 따른으로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URI 저희가 서비스에 따른 권한 조정이라고 썼던 이유는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는 자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URI랑은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동작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은 이제 URI 모든 기능에 대해서는 URI랑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쓰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기 위해서 지금 URI에 따라서 권한이 저장되는 맵을 한 개 만들었고요. 그 앞에는 스트링이고요. 스트링이 URI입니다. URI. 그리고 얘가 권한입니다. 권한. 1, 9. 이렇게 해서 그레이드 넘버에 해당되는 게 여기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들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 앞에 있는 타입과 동일한 타입이면 요걸 생략할 수 있다. 요걸 제너릭이라고 이해하는데 생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선언된 타입과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를 여기다가 안에다 써야 된다.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걸 이렇게 생략해서 사용하시면 앞에 있는 거에 따라서 여기에 맞춰진다. 이런 얘기예요.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 시작되는 서버가 시작될 때,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될 때 여기입니다. 이닛 클래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서버가 스타트 되면
서버가 시작될 때 실행되는 딱 한 번 실행되는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처리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메소드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권한에 대한 세팅을 합니다. 권한 세팅을 해서 사용하십니다. 그 URI에 따라서 다른 세팅이 돼야 되고요. 아시겠죠? 기능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이제 이미지 게시판에 해당되는 것만 일단은 처리를 해볼 거예요. 아시죠? 처리를 해서 사용해보자 이런 얘기고요. 그 여기다가 이제 이닛 클래스가 되는데 이닛에서 쓰는 것을 이제 써가지고 처리를 할 때에 이제 여기 오더리티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여기 이제 그 맨 처음에 있을 때 스태틱 여기 딱 한 번만 실행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권한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더리티 맵에다가 이렇게 권한 처리를 해서 썼다. 이거 일단 한 개만 복사하겠습니다. 저희는 1이니까 1번 복사했습니다. 1 복사하시고 오더리티 필터에다 가서 다시 돌아옵니다. 붙여넣기. 오더리티 맵에다가 푸페어 쓰시는데 URI에요. URI 슬래시 쓰시고요. 그 저희가 이미지 게시판에 해당되는 거 쓰기로 했죠. 이미지 슬래시 리스트는 아니고요. 리스트는 권한이 없어도 돼요. 권한이 있는 것만 등록을 하세요. 리스트 아니고 이제 라이트 폼.2 URI고요. 얘가 1이에요. 1. 라이트도 1이에요. 처리하러 갈 때도 1이에요. 라이트.2도 1. 아시겠죠? 수정하고 수정 폼하고 수정도 1이에요. 그러니까 업데이트 폼, 라이트 폼이 아니라 업데이트 폼. 업데이트 폼. 맨 앞에 소문자. 업데이트 폼.2도 1이에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도 1이에요. 수정도. 아시겠죠? 폼 쪽으로도 못 가고 그 처리하러도 못 간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삭제 처리도 한개 하겠습니다. 쓰시고요. 이미지 슬래시 삭제 델리트.2입니다. 델리트는 겟 방식이라서 얘네들은 이제 요것도 겟, 얘도 겟. 아시겠죠? 겟 방식에 해당되는 것도 전부 다 막으셔야 돼요. 로그인 해야 이게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셔야. 되시겠죠? 근데 얘네들은 이제 그 아이디가 같아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는 안 돼 있고요.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요. 로그인 URI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 아이디 업데이트 라이트는 아이디랑 상관없고 이제 요건 아이디만 체크만 하면 되고 업데이트하고 델리트는 사실은 아이디도 체크가 돼야 되죠. 체크가 돼야 되는데 그 URI 기능에 대해서 클릭을 했을 때 이제 여기서 미리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서 디스패치 서블릿으로 못 들어가요. 하게 만들 거예요. 아시겠죠?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됐죠? 예, 요거는 서버가 딱 실행될 때 딱 한번 세팅한다. 그래서 세팅 한번 했습니다. 실행된 메소드. 시작될 때 딱 한번 실행이 되는 메소드고 그 URI에 따른 권한을 세팅한다. 권한이 없는 거는 등록하지 않아요. 권한이 없는 거는 모든 사용자가 다 볼 수 있거나 처리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게시판은 모든 사용자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하고 그 일반 게시판은 아닌데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등록, 수정, 삭제에 대해서 이제 로그인을 했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그 이쪽에 오세요. 이쪽에 오시고요. 저희가 두 필터에다가 뭘 만들어 놨냐면 그 리퀘스트가 필요해서 근데 여기 지금 여기 파라미터로 넘어온 리퀘스트가 제가 생각하는 리퀘스트가 아니에요. 그냥 서블릿 리퀘스트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리퀘스트는 HTTP 서블릿 리퀘스트입니다. 그래서 캐스팅해서 RDQ로 담아놨어요. 담아놔서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RDQ에 해당되는 데이터와 이제 뭔가를 써가지고 RDQ에서 get URI 그래서 URI랑 비교해 봤을 때 여기 있는 그 데이터면 거기 처리를 하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 처리에 대한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 2 필터 여기가 이제 그 패스 더 리퀘스트 along the 필터 체인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제 얘가 패스 지나간다. 그 리퀘스트에 의해서 이제 그 다른 필터 체인으로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필터가 있으면 필터의 다른 필터에 대한 것을 계속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체인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필터 체인이라고 필터랑 연결해 놓은 객체입니다. 필터를 계속 연결해서 사용한 객체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필터, 다음 필터,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처리하는 디스플레이 서블릿. 아시겠죠? 이렇게 들어가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요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제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행되는 곳으로 이동하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다음 필터, 맨 마지막에 디스플레이 서블릿 되셨죠? 이렇게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권한 처리는 여기 위에서 하셔야 돼요. URI를 찍어 보셨는데 필터에서 저희가 URI를 쓰면 여기 URI라고 썼는데 어디서 찍었는지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 거 URI에 해당되는 것을 그냥 URI라 쓰지 마시고 그 오더리티에 보시면 이제 그 두 필터 메소드에서 찍고 있다. 두 필터 메소드에서 URI를 찍었는데 이렇게 URI가 이렇게 나왔다. 아시겠죠? 이렇게 찍으시라고. 찍으실 때 그 이유는 이제 이게 들어가는 순서, 나오는 순서에 따라서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다른데, 근데 여기 이제 찍어놨기 때문에 URI를 그냥 찍어놓긴 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다른 데서도 필터 지나서 다른 데서도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디서 찍고 있다 이런 거라고. 그 다음에 로고 찍으실 때 이게 클래스가 보고 메소드가 보고 실질적인 데이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날짜,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권한한 사람의 사용자 세션 뭐 이런 거 전부 다 해서 저장해서 로그로 저장해 놓습니다. 로그로. 그래서 만들어놔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짜면 그게 로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로그를 만들었을 때 이제 저희는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는데 그냥 URL만 쓰면 그 나머지가 다 붙어요. 클래스 이름, 메소드 이름, 그 다음에 그 찍은 날짜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붙게 만드는 게 로그 프로그램입니다. 로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찍으시면 그런 게 이제 워닝에서 찍자, 뭐 에러에서 찍자, 아니면은 그냥 인포 지금처럼 이제 정보를 그냥 찍는 거다 이렇게 사용해서 쓰시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스프링 가서 배우시게 됩니다. 지금은 시소로 찍고 있지만.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찍어봅시다. 이렇게 URI 찍었어요. 찍었는데 이제 지금부터 로그인 권한, 로그인이 필요한 권한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 인티저로 권한을 가져와야 돼요. 인티저로. 이때 인티저는 여기 이제 맵에서 사용했던 맵에서 썼던 요 인티저입니다. 인티저. 여기 여기 페이지의 권한을 가져온 거예요. 요거는 int라고 썼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보여주는 페이지의 권한을 인티저로 가져온다. 어디서 가져오냐면 오더리티 맵에서 가져와요. int 쓰시고요. 여기다 그레이드, 뭐 페이지 그레이드라고 쓰거나 그레이드 쓰시고요. 되시겠죠? 그래서 오더리티 맵 가져옵시다 get 쓰시고요. URI 집어넣으시면 숫자를 가져와요. 1, 2, 3, 4, 5, 6, 7 이렇게 가져오는데 지금은 1하고 9밖에 없어요. 집어넣는 게 지금 현재는 딸랑 집어넣는 게 1밖에 없어요. 1 아시겠죠? 숫자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는 얘가 널이다. 그러니까 인티저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인티저로 쓰시고요. 인티저 이렇게 쓰면 얘가 레퍼 클래스죠. 레퍼 클래스 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으면 널을 가져오게 됩니다. URI에 따른 데이터가 없으면 널이 나온다. 널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널이란 얘기는 권한이 필요 없다. 얘가 널이란 얘기는 권한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널인 경우에 필요 없으니까 널이 아닌 경우에만 처리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로그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은 이제 그 페이지 권한이 있어야 되고 로그인이 있다. 이런 얘기죠. 저희가 로그인이 어디 있죠? 로그인. 세션에 있습니다. 세션이 어디 있죠? 이 프로그램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 꺼내면 돼요? 예, 리퀘스트 여기 REQ에서 꺼내시면 됩니다. REQ. 그래서 세션을 꺼내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권한 처리를 위해서 로그인 정보가 세션에 있습니다. 세션에 있다. 세션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네, 세션에 있으시고요.
자, 세션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 세션이고요. HTTP 세션. 세션이시고요. HTTP 세션. 예, 세션이라고 또 소문자 세션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이꼴 쓰세요. 어디서 꺼내요? 리퀘스트, 알리퀴에서부터 get 세션. 이렇게 쓰시면 세션이 나온다. 그냥 일반적인 리퀘스트는 여기 HTTP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세션 URI 처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꺼내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HTTP가 붙어 있는 거. 그래서 꺼내자. 이렇게 해서. 꺼내셔서 HTTP 리퀘스트로 이렇게 캐스팅 하신 다음에 꺼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됐죠? 자, 이제 로그인 정보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로그인 정보에 해당되는 거 꺼내고, 로그인에서는 아이디가 처리가 될 수도 있고요. 얘는 이제 글이 내게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거 처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아이디라 넘겼는데, 그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걔 파라미터로 받았을 때 얘가 아이디에 있는 게 뭐 그 세션의 아이디와 같으냐 안 같냐 이런 거 비교하면 아이디를 꺼내셔야 돼요. 아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URI에 해당되는 것으로 야, 어떤 거는 내 건지 내가 쓴 건지 아닌 건지 아이디하고 글을 이런 거를 이제 그 비교를 해야 되고, 어떤 거는 비교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그 어떤 URL이 이제 그 내게 이제 아이디하고 내 아이디하고 저 사람의 아이디하고 비교해서 맞아야 돼요. 이렇게 처리를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비교를 어떤 경우에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 안 해야 돼요. 네? 예, 파라미터. 근데 파라미터 전달해가지고 사용하셔도 되는데, 파라미터로 전달해서 사용하셔서 쓰셔도 되는데, 여기다가 집어넣으셔도 돼요. 여기다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써가지고 1 써놨는데, 아시겠죠? 1 써놨는데, 저희가 뭔가를 더 붙여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 파징하기 위해서 땡땡 다음에 얘는 이제 라이트 폼은 이제 같아야 업데이트는 같아야 합니다. 땡땡 1. 같지 않습니다. 땡땡 0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파라미터로 넘기면 JSP 쪽을 다 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이제 여기서 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URL에 따라서 아이디가 같으냐 안 같으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확실히 나타납니다. 구분이 돼요. URL에 따라서.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은 맵을 한 개 더 만들어 가지고요. 내 아이디하고 비교하려는 URL을 또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저장해 놓은 것을 꺼내 가지고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올 수 있으면 이제 얘가 이제 내 건지 아닌지 비교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예, 한도 끝도 없죠. 코딩을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런 게 생각난다고 개발하기 시작하면 프로젝트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석 설계할 때 내가 생각했던 것, 충분히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신 다음에 생각했던 것을 개발을 하셔야 프로젝트가 완성이 돼요. 아시겠죠? 특히 잘하시는 분들이 문제인데, 잘하시는 분들이 왜 문제냐면, 개발하시면서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 개발하러 들어가면 그 한계 때문에 하루에 1년이 걸려요. 그런 게 3개가만 되면 3일 잡혀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개발할 때. 그럼 내 거를 CRUD를 개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끝내려면 분석 설계할 당시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개발하시는 거예요. 개발해서.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개발하시도 URL도 다 정의된 상태, 분석 설계가 다 된 상태에서 개발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처럼 이제 막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따를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어 하면은 저거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분석 설계할 때는 그런 거를 이제 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해도 되고, 어차피 쿼리에서 하다 보면 외화 문제에서 물어봐요. 그죠? 물어보잖아요. 이해되시겠죠? 예, 물어보니까 그게 이제 아니면 오류 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 필요하면 컨트롤러에서 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시면 되겠고, 어차피 화면 땐에서도 버튼을 지워 놓잖아요. 안 보이게 해놔요. 안 맞으면 버튼을 안 보이게 하자.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그냥 처리를 하는 거죠. 간단하게. 되시겠죠? 그러니까 개발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분석 설계하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권한 처리, 로그인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런 것만 할 수 있도록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레이드를 꺼내 가지고 와요. 이제 여기 맵에 그레이드를 꺼내 가지고 왔는데, 로그인 처리 권한을 위해서는 로그인 하려는 게 이제 또 필요하긴 해요. 꺼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 로그인에 해당되는 정보는 로그인 부요 이렇게 해서 타입의 부요입니다. 그래서 로그인
부여라고 그냥 쓰셔도 되고 로그인 부여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이꼬로 맨 처음에 널 집어넣겠습니다. 널 세미콜론 찍으세요. 굳이 꺼낼 필요는 없고요. 이제 얘네들이 필요하면 꺼내셔야 돼요.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 로그인 권한이 처리가 필요한 경우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레이드 부분도 이것도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요해요. 필요한 경우 이 부분장 쓰시고요. 가로 열고 그 그레이드가 페이지 그레이드입니다. 그레이드가 널이 아니다. 느낌표 있고 널이 아닌 경우에 권한 처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앞에다 붙일 필요는 없네요. 뒤에다 붙여가지고 두 개를 붙여놔서 이거 뭔 일일지 어리둥절 됐죠? 이렇게 해서 널이 아니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되시겠죠? 예. 로그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놨고요. 로그인이 필요한데 그 로그인 부여가 그 널이면 이제 로그인이 안 된 상태죠.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널이 그냥 지나가면 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꺼내시면 되죠. 로그인 부여에다가 로그인 부여 이꼬로 세션에서 꺼내시면 돼요. 세션에서 꺼내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시겠죠? 세션에서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get 어트리뷰트를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로그인이라고 집어넣었으니까 로그인 이렇게 해서 꺼내세요. 꺼내 보십니다. 되셨죠? 예, 마우스가 되세요. 마우스가 되시고 예, 저희는 이제 로그인 처리를 계속 해야 되니까 하게 꺼냈어요. 캐스팅 하세요. 로그인 부여로 캐스팅 하세요. 이렇게 그 세션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거는 얘가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브젝트를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캐스팅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get 어트리뷰트로 꺼내면 나오는 게 오브젝트다. 그래서 이렇게 캐스팅해서 사용하셔야 된다. 자, 이제 만약에 if 쓰시고요. 로그인 부여가 널이라는 얘기는 이거 널이에요. 널이라는 얘기는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 로그인이 필요한데 이런 얘기예요. 로그인이 필요해요. 널이 아니라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로그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됐다. 이런 얘기죠. 얘가 로그인이 하지 않은 경우,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처리는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시킨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시킨다. 되시겠죠? 그러면서 경고창 한 개 띄우셔도 돼요. 띄우셔서 세션에다가 경고창 띄워가지고 이미 세션도 꺼내놨기 때문에 메시지 처리하시면 되죠. 예, 이런 경우에는 로그인으로 가라고 시켜야 돼요. 가게 만드는 것은 리스폰스가 여기에 리스폰스가 지금 요 리스폰스가 이 리스폰스가 아닐 수가 있어요. 이 서블릿 리스폰스죠. 그래서 쓰신 다음에 점 쓰시면 리스폰스 점 쓰시고요. 점 쓰시면 이제 샌드 리라이트 없어요. 없다. 못 보내죠? 아시겠죠? 없는 이유는 내가 생각했던 그 리스폰스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리스폰스가 아니기 때문에 못 보내요. 되셨나요? 이게 얘도 캐스팅 하셔야 되네요. 캐스팅. 리스트로 캐스팅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세요. 위로 올라가시고요. 캐스팅 한 김에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예, 서블릿 리스폰스가 되겠죠. 리스폰스, 서블릿 리스폰스 해당이 되고요. RES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서블릿 같은 타입으로 붙여주시고 리스폰스를 이제 이렇게 캐스팅해서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따로따로 저장을 해놨다. 넘어오는 거는 쟤네들이 생성에 대해서 넘어오는 게 맞는데 걔네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받기 위해서 원래 필터라는 게 이 웹에서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웹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필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HTTP를 빼고 나머지 이제 부모 클래스에 맞는 걸로 이제 써놓은 거죠. 써가지고 사용했고요. 클래스는 보다는 이제 마우스가 되시면 얘가 인터페이스일 건데 인터페이스입니다. 그 부모 인터페이스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써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자, 써나고 이렇게 리스폰스를 RES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RES 점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리스폰스라고 쓰면 안 되고요. 이제 주석 풀고 RES 점 쓰시고 샌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샌드 하나 둘 세 개 다 보여요. 샌드 리라이트
이용해서 URL을 쓰자. URL. 로그인으로 보내셔야 돼요. 로그인 보내셔야 됩니다. 슬래시 멤버 슬래시 로그인.2 로그인 폼.2네요. 로그인 폼.2 로그인 폼.2로 가자. 폼 ORM 폼.2로 가자. 가져갈 건 없고요. 세미콜론 찍으세요. 되었죠? 어차피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리턴 하셔야 됩니다. 리턴 세미콜론 네 리턴 그 처리하러 왔는데 여기 보이드입니다. 처리하러 왔는데 지금 얘가 처리하러 왔어요. 처리하러 왔는데 이제 이게 로그인이 필요한데 로그인이 안 됐어요. 그러면 밑으로 계속 가면은 안 되죠. 리턴이 없으면 밑으로 계속 갑니다. 아시겠죠? 밑으로 계속 가버리기 때문에 이제 계속 실행이 돼버려요. 그래서 실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리턴해서 바로 돌아가고 URL은 이제 멤버 밑에 로그인 폼.2로 가자 써놨어요. 메시지 한번 뿌려볼까요? 메시지. 샌드리한테 하시는데 메시지 여기다가 메시지 하겠습니다. 여기는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로그인은 안 경우 처리.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시킵니다. 시키시고 이제 메시지 한 개 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권한 메시지 창 모달창 표시 세션에다 집어넣으면 되고요. 세션 점 쓰시면 여기다가 셋 어트리뷰트 이름이 뭐였죠? 이름이 MSG 됐죠? 사이트 메시 여기 지금 사이트 메시 적용을 받죠? 그러니까 MS라고 쓰시면 되고 메시지를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쓰시고 이제 권한 여기 보시면 로그인이 필요한 페이지입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페이지입니다.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해주세요. 이렇게 쓰는 거죠. 되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로그인이 필요한데 로그인을 안 한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예, 서버는 리스타트가 지금 현재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리스타트 한번 시켜볼게요. 리스타트 한번 시켰고요. 됐죠? 이때 오류가 없어야 돼요. 제가 이제 이니 클래스를 실행하라고 시켜놨는데 이니 클래스를 실행을 했을 거예요. 실행을 했는데 여기 있죠. 오더리티 이니 메소드를 실행을 했는데 이때 이제 저희가 쓴 거는 이제 이미지 게시판에 이미지 게시판에 라이트 폼 글 등록입니다. 라이트 폼 버튼을 지금 사라지게 만들었는데 굳이 사라지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저렇게 만들어 오시면 되시겠죠? 여기는 이제 로컬호스트 슬래시 이미지 쓰시고요. 직접 치세요. 이미지 슬래시 라이트 폼.2 이렇게 쓰시고 페이지 번호는 그냥 1로 쓰세요. 1 써서 페이지 번호 1 쓰시고 엔터 치세요. 엔터 치시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달창 이거 로그인이 필요한 페이지입니다. 로그인 해주세요. 클로즈 누르면 이제 회원가입 이게 로그인 폼인데 회원가입이 됐어요. 이게 타이틀만 틀린 거예요. 로그인입니다. 로그인 이런 됐죠? 그래서 로그인 멤버 밑에 JSP입니다. 뷰스 아래 멤버 밑에 로그인 폼.jsp 이거 회원가입이 아니라 로그인 폼이죠. 여기 위에 것만 바꿨네요. 로그인 폼이고요. 됐죠? 처리하면 로그인으로 가세요. 이렇게 돼 있고요. 되었나요? 가서 해보세요. 이제 JSP만 바뀌었기 때문에 서버는 안 하셔도 되고요. 새로 고치 마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로그인 폼으로 가서 로그인을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되시겠죠? 네. 로그인을 해요. 로그인을 하시고 여기다가 뭐 테스트 쓰시고 1111 쓰시고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는 이제 라이트 폼으로 가도 저희가 이미지 밑에 치고 라이트 폼으로 들어가도 등록이 됩니다. 물론 갤러리에서 그 버튼으로 들어가시는 거랑 똑같은 거죠. 들어가도 권한 처리가 되고요. 그럼 이제 버튼을 저희가 숨길 필요가 없어요. 숨겨놓으면 로그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등록을 하라고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회원이라면 전부 다 등록을 할 수 있는데 로그인을 해야 돼요. 로그인 처리를.
그래서 로그인 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메인이나 이런 걸 쓰시니까 저희가 그 갤러리일 경우에 이렇게 그 등록 버튼을 항상 이렇게 보이도록 만들어 주시고 클릭을 하면 로그인 페이지가 뜨는 거죠. 그냥 떠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숨기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숨겨놓으면 그 로그아웃해서 숨겨놓으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긴 해요. 숨겨놓으시면 이제 이미지 갤러리에서 이제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서 그 여기다가 이제 안내문 한 개 더 작성해 주시면 좋겠죠. 이미지를 등록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정보가 안내문 더 써주고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게 더 필요하세요. 되셨나요? 근데 등록 버튼이 있어요. 그럼 한번 눌러보겠죠. 누르면 로그인하라고 시키겠죠. 권한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된다.